찐, 너, 나,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용례를 알기 위해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사이트 나무위키 문서를 빌려서 찾아보면 인간이라면 남을 지칭할 때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최악의 욕설, 사람이 타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가장 모멸적인 욕설들 중 하나, 사람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지도 않고 개만도 못하게 취급해버리는 소시오패스들의 언어! 라고 하는군요. 참고 필자는 왕자 장사자는 아니지만 친구들에게 왕따를 시키지 말자고 의견을 몇 차례 낸 적이 있으나 저 쓰레기들에게 묵살당한 바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괜한 오해 말도록. 와, 나무위키 덕분에 찐따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위에까지 한 말은 사실 농담이고 찐따라는 표현은 당연한 말이지만 인간을 혐오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인 2000년대만 해도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찐따라고 대놓고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찌질 열전의 찌질이라는 표현처럼 특정인이 인터넷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찌질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현재 사용되는 찐따라는 표현처럼 개인의 성정과 행동을 모두 통틀어서 사람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죠. 찐따라는 표현보다 왕따라는 표현이 더 자주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이것 역시도 너무 심한 표현이었고 학생인 경우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어른인 경우에는 아싸 정도로 쓰였죠. 근데 이것도 또 달라요. 찐따랑 아싸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부터 찐따라는 표현은 널리 사용되지도 않았고 애초에 너무 심한 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지양되는 표현이었습니다만 언제부터 찐따라는 빅텐트로 너, 나, 우리를 모두 모아버린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 예나 지금이나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여포인지라 상대를 찐따로 몰아서 돌리는 것은 흔했으나 요즘은 굉장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찐들이 진심으로 이를 아득바득 깔면서 인싸들을 비웃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하여 인싸 조롱이 엄청나게 늘어난 모습이에요. 이것도 과거부터 내려오던 인터넷 문화로는 쉬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그냥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로 개들 비치는 인간들은 있었지만 그들이 딱히 세월호 피해자에게 악감을 가진 느낌보단 세월호 피해자를 과하게 대우하는 살아있는 인간의 기분을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반사회적 드립을 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인싸 혐오를 도저히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 좀 신기하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사실 찐따는 따지고 들면 소수자입니다. 우리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도 나도 찐따인지라 조금 낯설긴 하지만 현실에서 찐따를 만나보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경험이죠. 사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 경험은 좋은 술자리 안주가 될 정도로 야, 나 저번에 영화관 알바하는데 어떤 남자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들면 찐따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잖아요. 진짜 소수자 중에서도 이 정도 되면 거의 건드릴 수 없는 소수자입니다. 네가 선택해서 된 소수자잖아 라고 선택론을 들고 오는 사람들조차 야, 너희는 선택해서 찐따 아니다, 너흰 그냥 미안하다 라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인데 찐따의 소수자성은 굳이 따지고 들면 장애인, 성소수자, 국적 수준의 슈퍼 소수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찐따가 다른 소수자들에 비해서 가장 압도적으로 조롱받기 쉽고 딱히 그들을 돌리는데 죄책감도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로 찐따는 소수자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수가 많다는 점. 찐따라는 것은 관계성에서 탄생하는 소수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어딘가에서는 찐따죠. 저도 만화 동호회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선 유재석이겠죠. 그런데 K-POP 동호회 갖다 놓으면 저는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생각하겠죠. 더러운 인싸 녀석들. 두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는 친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성을 자신이 획득한 것으로 쉽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엔 몰랐지만 이제 주변에 애기 아빠도 좀 생기고 결혼하는 친구들도 생기는 내일 모레 30의 곽주열씨. 그가 요즘 느끼는 것은 최소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그때의 친구란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마당발이어야 생기는구나 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회성을 물려받는 것이기도 하죠. 부모님이 친구가 많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애기도 놀이터 대비, 공원 대비,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회장 데뷔까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인간관계라는 광야에 홀로 내던져집니다. 어린애들이 진짜 사실 잔인해서 뭐가 있다 싶은 애가 아니면 기가 막히게 무시를 잘하는데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인간관계 케어를 잘 받은 아이는 구김살 하나 없이 편안하게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요? 광야에서 나만의 진화루트 찾아내야죠. 일단 인싸는 물 건너갔으니 개그라도 갈고 닦아서 광대로 초특급 진화하든지 아니면 찐따로 안우 진화하든지. 그래서 길가에 못생긴 오빠들이 그렇게 웃긴 겁니다. 못생겼는데도 안 웃긴 사람도 있지 않냐고요? 걔네는 길가에 없고 지금 집에서 휴대폰으로 마이너 리뷰 갤러리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공정하다는 착각이죠. 나는 노력해서 사회성을 길렀는데 찐따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좀 인기 있으려고 노력을 해봐 라는 얘기 인터넷에서 허구한 날 들으셨죠? 이것과 연결되는 세 번째로 찐따에게 자기 책임론을 묻기 때문입니다. 찐따가 마치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는 마치 찐따와 인싸는 기질을 타고난 것인 것처럼 말을 하긴 했지만 사회성이란 것은 배우면 배워지기도
하고 언변이나 표현 능력은 많이 쓰면 늘고 연애 경험은 많이 도전을 하면 많이 생기니까 만약 그들이 말하는 나가서 노력을 좀 해 라는 말이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니란 게 문제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찐따들도 어느 정도 자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르겠어요? 세상에 전혀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그냥 무심코 노력 좀 해 라고 한 사람보다 10배는 아니 1000배는 더 찐따들이 자신에게 그 말을 해봤을걸요.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같은 거요. 이야기의 장은 인터넷으로 옮겨갑니다. 우리에게 광장이 현실밖에 없었던 때 찐따라는 존재는 극한의 소수자로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도 그들의 메시지가 게시될 수 있는 매체도 심지어는 서로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찐따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광장은 모두 인싸들의 차지였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찐따라는 존재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넘어서 찐따 자체가 별로 없기도 했었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 없는 찐따라니.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찐따 최적화였고 2024년 현대의 찐따에 비하면 저게 무슨 찐따야?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첫 주자로 발돋움합니다. DC 인사이드만 해도 분위기 엄청 다르죠. 2000년대 초중반 DC 인사이드를 보면 지금의 DC 인사이드랑 말투든 뭐든 엄청나게 다르진 않는데 행동은 거의 인싸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 요즘은 거의 없는 정모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십덕갤러리 출신들도 코스프레 모임을 갖고 그 당시 인터넷에 매료된 사람들은 분명 찐따인 것이 확실할 텐데도 우리가 2024년 현재 이야기하는 찐따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그냥 취미가 독특한 일반인 수준이에요. 마작이 취미라서 찐따로 불리지만 서울에 있는 모든 마작 테이블이 있는 대학교 동아리에 찾아가서는 마작을 두고 나오는 사람이 도대체 현대 기준에서 찐따가 맞긴 합니까? 아무튼 2000년대까지만 해도 현실의 아웃사이더인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평범한 느낌의 사람들이 인터넷의 주축을 이루었다면 201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찐따라는 표현이 대세를 이루고 인터넷의 중심을 견인합니다. 찐따라는 것은 광의의 찐따와 협의의 찐따가 있습니다. 보통 웃음기를 머금고 이야기할 때는 광의의 찐따를 이야기하고 이 약물고 이야기할 때는 협의의 찐따를 사용하죠. 협의의 찐따의 의미는 정말로 협소합니다.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죠. 사교성이 안 좋더라도 만약 의대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그를 찐따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은 이런 진짜 찐따 문화를 2010년대부터 일궈나기 시작하죠.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있을 뿐 평범하게 그지였던 사람들을 DC 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루리앱 등의 진짜들이 비우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당시에 스멀스멀 올라오던 패배주의적 문화, 흑수저론, 죽창론과 함께 찐따론이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가난 그릴스가 진짜 가난이 뭔지 보여주듯 진짜 찐따들이 자신들을 드러냈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들의 진심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전까지 찐따라고 하면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고 그래도 애는 착해 라는 말을 듣던 사람들이었는데 인터넷의 주축들이 진짜들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애는 착해를 스스로 벗어 던진 겁니다. 찐특 사실은 안 착함, 착할 수밖에 없는 거임. 찐특 매일 더러운 생각함. 진짜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공감과 집단이 생겼으니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자주적으로 내뱉고 찐따라는 대상을 자체적으로 객관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찐적 찐이란 개념이 생겨나죠. 찐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찐따 입장에서 좋을 이유가 남들이 불쌍하게 바라봐주면 그냥 그대로 느끼면 되지 라는 말은 좀 일견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찐따를 사회적 소수자로 보는 입장에선 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제 전문 분야인 여성학을 이야기하면 여성도 나쁜 존재일 수는 있다. 여성도 성욕을 느끼는 존재다. 여성은 단순히 불쌍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소수자의 담론 공간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대해 의리적으로 부여하는 착한 희생자 이미지 벗기기입니다. 여성이 단순한 불쌍한 희생자로만 남아있기를 누군가는 바랄 수도 있지만 여성학의 최종 목적은 여성이 완전히 타인과 동일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부여된 불쌍한 피해자 이미지가 굳어지면 결국 그들은 영원히 피해자로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발언 권력이 생기면 우리는 선한 피해자가 아닌 평범한 존재다 라는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는 편입니다. 인권이란 것은 동일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찐적찐이라고 불리는 찐따가 자신의 집단을 비하하는 것은 오히려 소수자가 발언 권력이 생겼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영원한 고민거리로 남아있죠. 그래서 장애인도 추악할 수 있다는 것을 장애인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느냐? 찐따가 실제로는 더럽고 추잡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굳이 말해서 찐따들이 얻는 이득이 뭐냐? 오히려 손해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후자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찐적찐의 결과물은 결국 우리 사회에서 찐따라는 비하가 너무나도 만연하고 찐따의 이미지가 그래도 착하기는 하네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극한의 부정으로 치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렇게 찐따들의 공간이 생성되고 이 찐따들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인싸들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싸들은 자신들의 담론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도 해야 되고 여자친구랑 영화도 봐야 되고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야 된단 말입니다. 인터넷에서 찐따들에게 과몰입을 할 이유가 없고 찐따들에게 과몰입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도 찐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2020년대부터 스멀스멀 느껴지는 그리고 이태원 참사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찐따들의 인싸 혐오는 왜 발생한 걸까요? 요새 찐따들은 인싸 얘기만 나오면 무슨 조커에 빙의해가지고 인싸들을 우리가 왜 신경씀? 우리가 죽으면 인싸들은 조롱이 날 거 아님? 원신 페스티벌 축제 가라앉는다고 하고 던파 페스티벌 의자 부숩다고 놀리기나 했는데 우리는 왜 인싸들이 즐기는 할로윈 비하하면 안 돼?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얘기 들어보면 개소리죠. 원신 페스티벌 제일 비웃은 놈은 DC에 들어온 적도 없는 인싸가 아니라 같이 DC에 있지만 다른 게임하는 찐따들이고 던파 페스티벌 제일 비웃은 놈은 던과자에게 던복 공정하는 매붕이잖아요. 자기들도 찐적 찐인 거 제일 잘 알면서 왜 인싸들에게 원인 모를 분노를 느끼는 걸까요? 첫째로 2010년대 중반부터 인싸들의 인터넷 공간 욕심궁이 있었고 인터넷 공간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에 진짜 페스티벌 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의 주축은 진짜라고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0년대 중후반부터 인터넷에 새로 합류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발전으로 SNS와 커뮤니티 유머에 친숙해진 찐따와 인싸의 중간쯤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인터넷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는 당시 2000년대 초반생들이 합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찐따와 인싸의 구분이 매우 희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유튜브만 보면 인싸 아닌가? 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유머나 인터넷 커뮤니티 관련된 소재를 너무나 접하기 쉬운 시대고, 정말 인터넷 커뮤니티는 하나도 안 하는데 유튜브로 랄로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 DC를 시작하면 DC에 바로 뭔노가 될까요? 그래서 인싸라고 하는 사람들에서는 매우 흐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찐따들은 복잡 다양화되었어요. DC 인사이드가 과거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많은 유동인구를 가진 갤러리들을 중심으로 굴러가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DC 수도가 어디냐? 라고 말하면 저도 제대로 다 못하겠어요. 이미 DC는 쪼개질 대로 쪼개져서 국내 야구 갤러리 조회수가 많이 나올까 말까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싸와 찐따의 경계는 흐려졌는데, 그 DC 인사이드에서조차 찐따들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일간 베스트가 짤기를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기 아니면 수용소 씹덕이었던 반면, 지금은 씹덕들도 버티버 보는 씹덕, 만화 보는 씹덕, 애니 보는 씹덕, 장르소설 보는 씹덕, 한국 만화 보는 씹덕, 무협 보는 씹덕으로 갈갈이 찢겨서 지들끼리 놀고 있는 풍조이고, 게임은 각 게임 갤러리에서 놀고 심지어 나이로 갈라져서 0X년생 갤러리에서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찐적찐이라는 서로 못난 놈들끼리 웃어볼까? 이런 감정보다 진짜로 찐따들끼리 서로 타정하는 것이 더 우세가 된 판국입니다. 버티버 보는 찐따를 동질감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약물고 병신 취급하면서 돌리는 것이 바로 요즘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셋째로, 찐적찐을 하면서 같은 찐따들끼리 다른 찐따들을 팰 때 자기 얼굴에 인싸 가면을 쓰고 팹니다. 인싸와 찐따의 경계는 흐려지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진짜 타정을 하면서 너는 병신이야 라고 하면서 선급에서 돌리는데, 그 와중에 나는 인싸고 너는 찐따지 라는 이 강력한 쿨찐 분위기까지 풍기니, 원래 찐따를 만드는 것은 인싸들의 무관심이지만 그 전까지 우리에게 관심 없는 놈들 정도였던 무시하는 존재였던 인싸들의 이미지가 쿨찐의 가면과 함께 찐따를 놀리고 괴롭히는 적이라는 이미지로 변환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싸가 아니라 무슨 일진 보듯이 보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일진이 인터넷 일진이에요. 같은 찐따인데 일진 놀이 한번 한 거죠. 그 결과물이 과연 어떠느냐? 앞으로 사회문화 리뷰하면서 또 나올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의 찐따고 소수자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2024년 현재 어린 층은 대부분 인터넷 네이티브이고, DC 인사이드에 대한 이미지는 역대 어느 순간보다 좋으며, 인터넷을 한다고 찐따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찐따 이상증식 시대. 과거에 인싸를 판독할 때 쓰던 친구 몇 명, 연애하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애를 하고 있는 인간이 더 드물고, 친구도 인터넷 친구가 있다는 말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 찐따들은 소수자에서 시작했지만 인터넷 담론을 찐따들이 독식하며, 인터넷 네이티브는 찐따들을 모사하며 자라나고, 인싸들의 사회적 관계는 파탄나고 있으며, 인터넷이 집단적 독백이 의사 수렴 과정이 된 위대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미래는 찐따가 아니라 인싸가 소수자가 될 것입니다. 인싸에 대한 증오는 더 이상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뱉는 불만이 아닌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될 것입니다. 각자 도생 대한민국에선 찐따가 정상이니까요.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